뉴욕 주시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다우지수가 본격적으로 조정장에 진입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3월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경기 부양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3월 금리 인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조정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이긴 3대 종목 키워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적, 테마, M&A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라고 합니다. 일단 이해는 가는 그런 테마이긴 한데 과연 이것이 코로나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런 코로나를 이긴 그러한 테마의 키워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목을 하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가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형주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대형주 쪽 관련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도를 더 높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잘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국가들이 이 코로나의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전 유럽 국가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떠한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지역사회 전파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국인과의 접촉, 즉 중국 쪽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확진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이제 퍼뜨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 감염 같은 경우는 감염자가 감염자를 만드는 그런 불특정 자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유행,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다,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 남방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완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북방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후베이성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지금 한 일주일 또는 열흘 그 정도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개방을 해놓고 또 마스크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도 다시 재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섣부른 움직임들이 또 다시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WHO에서는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참고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로의 감염이라는 부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수치 또 어마어마한 상처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현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1.2%대까지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상 최저치 경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일단 시장 금리 즉 3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그 부분은 일단 채권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건 사실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매수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금값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은 일단 상품이잖아요. 상품이고 또 이제 이자를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는 통화량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값의 상승도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눈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4분기 성장률, 지난 4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2.1%로 크게 변화가 없었고 시장의 전망에도 부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부담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1월달 내구재 수주에 대한 실적이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건 아니죠. 월스트리트에서 집계한 조사치에 의하면 1.5%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냥 0.2%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죠.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지난주보다 8,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만 9,000명 이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21만 4,000명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조금 많다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근데 그렇게 크게 늘어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우려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금리 인하도 일단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다우지수가 조정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서 트럼프가 또다시 노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정이다. 그런데 그것이 좀 슬슬슬 내려오는 그런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그냥 충격적인 부분으로 쾅쾅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과 시장의 악재, 코로나 악재죠. 이 악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더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악재와 맞물려서 더욱더 공포스럽게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락에 대한 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급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물량이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도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급락해버린 상태에서는 패닉에 주가를 매도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런 시점일수록 오히려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잘 들고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긴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3대 키워드 안에 즉 실적, 테마, M&A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시즌 지나가면서 1월, 2월 달 어닝 시즌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종목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일단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또 기업의 실적이 좋고 기업 가치가 좋은데 주가가 내려간다라면 이것은 억울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 앞으로도 더 좋아질 기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이러한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내려갔다라면 이 부분은 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시장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가치에 비해서 훨씬 억울하게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인데, 테마주는 이제 엔터 관련한 부분,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방역 또는 이제 진단 키트 뭐 등등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터 관련한 부분은 이제 BTS 쪽하고 기생충 관련주들로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BTS는 이제 그 빅히트의 상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보실 수 있겠고,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사라든지 이런 그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관련한 부분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요,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 이후에 지금은 강하게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무리하게 고점에서 쫓아간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에서 좀 자유롭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들은요, 급등이 보인 시점부터는 이미 늦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미리 선점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한다거나 달려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M&A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요, 뭐 보통은 M&A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경영권 다툼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이 M&A 관련주들도 실질적으로는 뭐 테마라든지 또는 시장이 어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M&A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 SK이노베이션 이런 쪽과 이제 그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뭐 한진칼이라든지 또는 네이블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KPS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다툼 M&A를 통해서 회사를 M&A 하려는 인수하려는 목적과 방어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테마나 재료, 그 다음에 뭐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이런 M&A 관련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종목들 내용들 쭉 보시면 뭐 바른손부터 시작해서 랩지노믹스, 네이블, RNC 바이오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실적, 그 다음에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투자를 들어간다? 아니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라면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쇼크가 이제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든든한, 튼튼한 그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주목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지만, 기업 가치가 훌륭한 기업들, 네.
뭐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매도의 양상이 커지다 보면 이런 기업들은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억울하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급락에 대한 이런 시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카카오,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검색 상위에 줄줄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의 기대감들도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는 뭐가 있냐면 시장이 일단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되면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변동성도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내렸으니까 지금 사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훅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훅 들어가게 되면은요.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은 일단 뭐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등 시점까지 가기까지 변동성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뭐 5만원짜리가 지금 4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아우고 이거 굉장히 싸구나 라고 매수를 했는데 이 주식이 35,000원까지 다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4만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5만원에 대비해서 싸다는 생각으로 매수했는데 35,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싼 데서 샀는데도 마이너스 10%가 넘는 손실을 보게 되고 여기서 에이 아닌가 보다 손절 매도하게 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중간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런 주식들 매수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립식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맞춰서 뭐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관계없이 그냥 그 시점에 맞는 주식들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하락이 완전히 이제 진화가 되는 모습, 즉 하락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도 분할적으로 조금 사보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최근에 그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아요. 전기차. 그 다음에 관심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가 이제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에코마케팅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이제 리포트 상위권에 검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전기차나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의 공장이 정상화 돌아가고 있다, 뭐 테슬라의 이야기 이런 것들 통해서 주목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일단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총 상위권들, 즉 기업 가치가 좀 튼튼해 보이는 단단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주목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는 일단 주가가 잘 버텨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고마운 소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실적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써놓고 있죠. 뭐 LED 관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2차전지 관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스마트폰 3D 커버 글라스 뭐 이런 거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이 같이 따라붙게 된다는 거. 근데 그러한 뉴스들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실적 가치를 또 너무 크게 잠줘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이 지금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만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조정장세로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로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3월에는 금리 인하를 통한 주가 상승, 경기 부양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있는 최근에 종목 3대 키워드는 실적과 테마, M&A 관련주들이다. 즉 코로나 당세 속에서도 이런 세 가지 키워드의 종목군들은 꿋꿋하게 상승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뭐 각자 이유가 다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던
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높은 고점 라인대에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시총 상위권 종목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적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 조금 억울한 국면에 주가 하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더 부각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매도를 하지 않고 손절 매도 포인트의 연동이라는 단 하나의 기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내는 것이 나의 투자법이다. 내가 개발한 방법은 전혀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은 아니고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건 뭐냐면요, 손절 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손실이 나지 않는다, 100% 무조건 수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 매도에 대한 원칙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즉 손절 매도를 성급하게 결정해서 그냥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급락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내동, 시장에 휩쓸려서 뉴스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급한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손절 매도의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에 너무 휩쓸리거나 너무 공포심에 젖어드는 그런 매도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립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좀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주말장이라 변동성도 좀 나올 수 있고 또 2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월말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 꿋꿋하게 시장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